1962년 10월 10일 이만섭 기자는 동해안 화진포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을 참관한 박 이장 일행을 취재하다가 특종 욕심이 생겼다. 박 이장이 참관 뒤 해군 함정편으로 울릉도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배에 미리 들어가 함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장은 민기식 일군 사령관,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 이우락 공보실장 등을 데리고 선장실로 들어오다가 이만섭과 마주쳤다. 이만섭이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박 이장은 아 그래. 그런데 요즘 신문이 문제야. 신문은 선동만 해요. 쌀값이 오르면 신문이 일면 톱으로 쌀값 폭등 하고 주먹만한 활자로 보도하니 쌀값이 더 오르지 않소. 신문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소 하고 퍼붓다시피 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위정자들이 그런 현실을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결코 선동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야말로 신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박 의장은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장병성들도 박 의장의 말에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만섭은 지지 않고 반격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도 잡혀갔습니다. 혁명정부의 언론 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소.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미안했던지 그 뒤론 입을 다물었다. 어두워서 울릉도 도동 항구에 박 의장이 도착하니 도민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울릉도에 국가원수가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박창규 울릉군수 관사에 묻고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는 대륜중학교 후배집에서 잤다. 다음날 박 의장 일행은 시차를 마치고 해변가 다방에서 국수를 시켜 점심으로 때우고 있었다. 그 다방으로 이만섭이 들어왔다. 박정희는 이만섭 기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뒤 국수를 같이 먹자고 했다. 박정희는 국수를 먹으면서 말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 미안하오. 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만섭은 무겁고 차가운 인상의 권력자 입에서 나온 너무나 겸손하고 솔직한 이 말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녹아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날 박정희는 위험한 고비를 2번 넘겼다. 도동 항구에서 작은 경비정을 타고 먼 바다에 떠있는 본선으로 떠나려고 할 때 풍랑이 심했다. 경비정은 흔들리다가 전복될 뻔했다. 위기를 감지한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이 바다로 뛰어내리자고 했다. 그때 풍랑은 더욱 거세어져 배를 해안에서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전속 나왔던 도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밧줄을 던져 겨우 경비정을 해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해안 가까이 갔을 때 박 의장을 비롯한 승선자들이 한 사람씩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내렸다. 다행히 수심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았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박 의장 일행은 산을 넘어 건너편 학동 항구로 이동하게 됐다. 그쪽 바다가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만섭 기자의 손을 당겨 함께 걸으면서 어민들의 애환과 농촌의 피폐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무뚝뚝한 박 의장이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하니 이 기자로서도 딱딱한 정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학동 항구에서 경비정을 타고 본선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풍랑이 거세게 일었다. 박 의장은 밧줄로 묶어 만든 줄 사다리를 타고 본선에 오르는데 파도가 덮쳤다. 박 의장은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미친 듯이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이만섭은 만약 그 자리에서 박 의장의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도 그날의 파도만큼이나 심하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억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래서 국가원수가 한 번도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다. 이만섭 기자는 박 의장 일행이 모두 기진맥진에 있어 단독 인터뷰를 갖지 못했다. 의장과의 인터뷰는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특별 기동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10월 12일자 동아일보 조간 1면 머리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박정희는 구 정치인과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혁명 후 1년 반이 지났으나 구 정치인 중 한 사람도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그 대부분은 정부를 헐뜯는 짓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 정치인들이 지금도 다방 같은 데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으나 그들이 반성하기를 좀 더 두고 본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언론이 아직도 부정확하고 무책임하며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과거의 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장은 또 정치정화법으로 정치활동이 묶여있는 구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할 계획이 없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계엄령을 해제할 생각도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즈음 박정희의 머리를 지배한 주제는 민정 이양을 이용한 집권 연장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5.16 전야 신당동 자택에서 혁명 공약 문안을 검토할 때 김종필이 써온 초안에다가 제6항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이 항목에 김종필은 반대했다. 박정희는 군부가 국정에 개입했다가 복귀한 뒤에도 계속해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키나 버마식 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직접 국가를 운영해보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한 한국인의 본성을 체험하면서 박정희는 정권을 일단 이양하면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